양시장 하락폭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던 외국인 수급도 지금 매도 전환하거나 축소된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1,430원 돌파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1,429.7원까지 현재 터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상당히 원달러 환율의 상단까지 높아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시장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오전장 흐름과 특징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일단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내장도 같이 급락하는 상황. 근데 결국은 유럽 시장이 지난 주말에 유럽 시장이 붉어지면서 나스닥 시장도 끌어내린 형국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유럽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나스닥 시장도 마감할 때쯤에 저점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장도 좀 힘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힘이 없는 것은 연준 의원, 오늘 연준 의원이 2명이 발언을 합니다. 이 연준 의원들은 지금 최근에 FOMC 전후에서 긍정적인 얘기,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는 특별한 지표가 없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속속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 블러드라는 이 사람이 연준 의원 중에 가장 강력한 매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 연설이 지날 때까지는 좀 미국장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유럽 시장은 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죠? 알려줄 만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유럽 시장은 지수의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나스닥이야 뭐 알보마에서부터 미국 시장의 종목들 한 50개 이상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의 흐름을 가지고 나스닥 시장은 제가 예측을 많이 해드리죠. 근데 유럽 시장은 그 유로 달러 그 페러티하고 주로 지금 진행돼서 얘기했듯이 유럽은 결국 저는 환율하고 독일 시장의 흐름을 갖고 얘기해드리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독일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좀 가장 전 세계 증시에서 좀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죠. 응용형, 원형천정형.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이 붉어지면서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나스닥 자체적으로 힘은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그 FOMC 의원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조종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장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최근 흐름에서 약간 변화되는 흐름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 정도 가면서 반등 타진하는 희망은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고 나스닥 시장의 이중바닥 여부. 근데 뭐 지금 이 나스닥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분석하면 의미가 없고 제가 한두 번 정도 내려오거나 반등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시장을 얘기해 드려보고 시간이 좀 되면 오후장 전략이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 전업종 약세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 오늘 현재 국내장의 특징을 보면 고점에 떠 있었던 섹터들, 그죠? 고점에 떠 있었던 섹터하고 신저가 종목이 약세가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등 먼저 하락한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은 그나마 긍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수세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매물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힘이 없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만약에 주 후반에 꼬리를 달고 10월 달에 조정을 받다가 꼬리 달고 반등 타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이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빠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에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저가 철강주들 한번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결국은 물량을 받죠. 중요한 거는 치고 가다가 물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섹터별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치고 가면 무조건 물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지수가 돌기 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치고 간다. 그럴 때는 현금을 챙기는 게 우선이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가 하반 경직성을 준다. 그쪽을 중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후장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특징은 해외 시장 급락인데 괄호하고 유럽 시장 필두로 급락세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거기에 국내장도 결국은 수급 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도미노적으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중간중간에 치고 가는 섹터가 있긴 있지만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꼬리가 길게 위에서 물량을 받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전략 아니면 현금 확보 전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함께 좀 연결을 해주셨고, 전 업종이 좀 약세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르는 업종에서는 현금 챙겨가 보자라는 전략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될까요? 292인데요, 여러분. 진행자분이 또 오늘 또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좀 말하기가 좀 적인데, 여러분들 결국은 종합 선물이 292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292가 온 것은 좋은데, 나스닥 시장이 11,700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11,700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11,300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292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가 이번 주에 꼬리를 달기 위해서라도 캔들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만들어지려면 좀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주 후반쯤에 지난번 미스터 진단에서 마디 비율하고 뭐 해외 시장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다가 잘린 부분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이 지금 보다시피 3, 4령의 모습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얼추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60분 차트, 60분 각으로 보면 또다시 쐐기형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향을 살짝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면서 파가 보면 보통 약세장에서는 1, 2, 3, 4, 5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7, 9, 11까지 들어가는데 1, 2, 3, 4, 5, 6, 7, 8, 90으로 빠지면서 저점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61선을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도 보면 1, 2, 3, 4, 5, 6, 70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9, 11 정도까지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반 경직성을 주면서 61선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평선이 처음으로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평선이 역배열 확산형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주면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각을 누여야 됩니다. 이렇게 각을 누인다는 얘기는 하반 경직성을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반 경직성을 주면서 61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11,700 이상으로만 올라가주면 우리나라도 300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이 끝나고 아니면 내일 오전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거 정도는 선물 292 돌파, 290 지지 체크인데 290을 깨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막장으로 가면서 후장으로 가면서 290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아직 뭐 나쁜 얘기를 아직은 한 건 아니니까 이들이 나쁜 얘기를 할까봐 걱정해서 빠지는 거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건 특징입니다. 실시간의 묘미죠, 여러분. 중국이 급반등 나오죠? 왜 중국이 급반등이 나올지도 한번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전저점까지 밀려 내려오고 파가 진행이 되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중국은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독일하고 나스닥은 우선 독일을 먼저 보면 독일하고 나스닥은 8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N자형 정도 목표치로 빠져야 되는 거고, 중국은 그냥 7월 달부터 쭉 빠져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빠지고 하방 경직성을 주면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해외 증시가 나스닥하고, 자, 홍콩도 한번 봅니다. 홍콩도 전저점을 깨버렸죠, 여러분. 이들도 7월 달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각을 완만하게 하면 반등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은 중국과 홍콩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디가? 나스닥 시장은 8월 중순까지 반등을 주고 9월 초순에도 반등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빠져내려가면서 초순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심이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9월 말 부분까지는 뭐 강력하게 올라가긴 좀 그렇고,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말 부분부터 초 부분으로 가면서 반등 타진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이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이번 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92 돌파, 290 지지 체크에 두 번째 이제 종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중기 기준 잡고 기술적 매매 수익 전략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이 있거나 매매가 되신다면 단기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대응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기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준다. 그러면 잽싸게 파는 거죠. 그것은 현금이 있는 분들의 전략이고,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마 현금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후반에 주봉과 월봉이 만들어지면서 꼬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해외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월 바뀌면서 월 초에 좀 올라가는 어떤 요런 걸 좀 타진을 보면서 방어적으로 해외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고 중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죠. 지수가 292 수준이면 천상 요거 한번 마지막에 그냥 한번 쓸게요, 여러분.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마디 비율 분석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해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장 여기 보다 보면 2018년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얘기는 이 시간에 많이 해드렸죠. 미국장이 저 당시에 반등을 줄 때 50% 618 수준 언저리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저때 우리나라는 618, 764 부근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단계 아랫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미국장이 50% 지점이 11,700이거든요. 근데 이걸 깼죠. 그럼 우리나라는 618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618이 290.13으로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290 수준으로 밀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290단서부터는 사실 중기적으로 현금 대응이 되신 분들은, 이거는 5월달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금 대응이 되신 분들은 지금 지수 때부터 282 수준 정도 잡고 분할 대응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현금 대응이 안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서 월초 정도의 반등 타진 한번 보면서 방어 전략은 주 후반 이후를 겨냥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나기도 지나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은 선물지수 290선 지지하는지 혹은 292선 돌파하는지 이걸 체크해보고요. 종목별로 보시다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수익 챙겨가시고, 만약 현금이 없으시다면 조금 중기적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함께 시장을 마켓텐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드렸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후장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견디시면서 조금의 반전을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텐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